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정치 오픈어 순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소식을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주요 뉴스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정부의 대응 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아산과 진천, 우한에서 들어올 우리 교민들이 아산과 진천 지역에 2주 동안 격리 조치될 예정인데 빈틈없이 관리하겠습니다라고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다시 한번 정부를 대표해서 약속했습니다. 정부는 임시생활시설이 운영되는 지역 주민들의 불안을 이해합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세우고 있고 걱정하시지 않도록 정부가 빈틈없이 관리할 것입니다.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불안해하시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거듭 약속드립니다. 국민 안전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상황에 대비해야 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취해야 합니다. 선제적 예방 조치는 빠를수록 좋고 과하다 싶을 만큼 강력해야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 역량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려 2차 감염의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를 대표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약속을 했는데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진천 지역의 주민들은 계속해서 시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박창환 장안대 교수, 박상원 공간과 미디어 연구소장, SBS 원일이 논설위원 함께합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정부 대응 회의에 참석해서 주재를 했다. 정부가 긴박하게 총력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회의입니까? 국민에게 보여준다기보다는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가 이 상황을 국가적 비상 상태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게 청와대의 좀 설명입니다. 총력 대응하겠다는 것이고 집결지로 발표됐던 진천과 아산 지역에 대해서는 불안감은 이해하지만 정부를 믿고 기다려달라는 거고 국민 안전을 위해서는 타협하지 않겠다는 말로 집약이 됐습니다. 과하다 싶을 정도로 총력 대응을 하고 2차 감염을 막지 않으면 제2의 메르스 사태로 갈 수 있고 우리 경제 문제로까지 확산될 수 있다라고 하는 위기감이 반영돼 있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 오늘 회의를 주재하기 전에 회의장 앞에 있던 손 세척기에서 직접 손 세척제를 바르고 회의장에 들어가는 모습도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뒤따라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도 손을 비비면서 들어오고 있는 모습. 이 정부 장관들이 입고 있는 옷, 전부 민방위복이죠? 네, 방위복 비상시에 입는 옷이죠. 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직접 주재를 했다. 그리고 관련 부처들에 대해서 엄정하게 그야말로 총력을 다해서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가 이런 일정을 잡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메르스하고 사스라는 과거의 경험이 있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기대가 있었는데 어쨌든 그 초기에 선제적인 초기 대응이 잘 됐느냐에 대한 의문이 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과거의 경험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의 종합 계획들을 또 정교한 어떤 그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뭔가 좀 매끄럽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 이것들이 이제 국민들의 이제 불안을 좀 정폭시키고 있다라고 봐지고 이 국민의 불안감에 대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좀 심각하게 좀 받아들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말씀이 나왔는데 게다가 아까 뉴스에 나왔듯이 이제 아산 진천 주민들의 반발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제 이 우한에서 돌아온 우리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 인근에 이렇게 숙소를 마련하는 것이 또 온당한지에 대한 의문.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전체적으로 이번 코로나 이 바이러스 사태가 터진 이후의 정부의 대응이 과거의 메르스나 사스의 어떤 경험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정교하고 잘 짜여진 어떤 프로그램 속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인다는 느낌보다는 약간 좀 우왕좌왕하고 있지 않나라는 느낌을 주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좀 커지고 있고 그런 국민 불안에 대해서 이제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담화로서 좀 대응하는 그림이 아닌가 이래 봐집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복지부와 외교부,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는 주무부처가 이렇게 복지부와 외교부로 좁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관련 부처들 사이에 엇박자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집니까? 아니면 잘 대응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조금 아쉬운 측면들이 있어요. 사실은 맨 처음에 중국 관광객이 열이 나서 병원에 갔을 때 자동으로 우한에서 출발한 비행기를 탔다라는 게 병원에 이제 알림으로 뜨고 그걸 통해서 빠르게 대처를 했거든요. 이걸 보면서 과연 우리가 메르스 사태를 거치면서 한 단계 진전됐구나. 그러면서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내부의 평가도 그렇고 굉장히 잘 대응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2차, 3차, 4차 감염자가 나오면서 예를 들어 우리나라 국민이 우한을 방문하고 돌아왔는데 본인이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병원에서 자동으로 그런 알림이 뜨지 않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이 누굴 만났냐? 그래서 97명을 만났네, 100명을 만났네. 이러다 보니까 과거의 메르스 사태의 그런 공포가 떠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특히나 이번 신종 변형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어떻게 전염되고 또 전파되는지에 대해서 초기 국면이다 보니까 이 확실한 어떤 발병 경로라든지 또는 전파의 범위 이런 부분들의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현재로서는 과도한 공포심 이런 걸 가질 수밖에 없는데 대통령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다독이는 건 당연히 필요한 일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국민들이 메르스의 경험을 가지고 있으니까 외교부도 그렇고 아까 보건복지부도 그렇고 예를 들어 우리 중국의 우한에서 700여 명의 교민을 데려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잘한 예. 결정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데려오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디에다가 그분들을 수용을 하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끔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국민들에게 알려줬어야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아까 보니까는 사진에서 보면은 아산 경찰인재개발원 같은 경우에는 외진 곳에 있더라고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 주변에 밀집 시설이 없으니까 조금 그래도 지역 주민들이 반발은 하겠지만 그나마 조금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신천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 옆에 있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반발을 올 수밖에 없고 여기에 대해서 외교부는 글로 가기로 했다 그러고 보건복지부는 검토 지역 중에 하나였는데 언론 보도가 먼저 나갔다 이렇게 엇박자를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민들은 바로 그러한 세세한 부분들에서 불안감이 갖는 거예요. 지금 각종 언론에서 공기 중으로는 전파가 안 된다, 여러 가지 손 씻기가 중요하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막상 정부가 정말로 국민들 앞에 불확실성이 아니라 정부가 준비가 잘 돼 있구나 이런 믿음감을 주려면은 그런 세세한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컨트롤 타워가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점이 좀 아쉬운 거죠. 지금 우리 정부의 컨트롤 타워가 어디입니까? 청와대입니까? 보건복지부입니까? 정부에서 이거 컨트롤 타워가 여기입니다라고 얘기한 게 있습니까? 원일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됐죠. 보건복지부 장관이 컨트롤 타워 맞습니까? 예, 보건복지부 장관을 컨트롤 타워의 센터장으로 공식적으로 임명을 한 게 오늘인데 문제는 지난 한 일주일 사이에 도대체 컨트롤 타워가 어디냐. 발표는 청와대에서 하고 복지부에서 하고 외교부에서 하고 중구난방에서 하는데 도대체 맨 위에 최종 결정권자가 어디고 이 컨트롤을 누가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과연 사스와 메르스를 거치면서 그렇게 많은 국민적 질타를 받았는데 매뉴얼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느냐라는 국민적 불만과 비판의 목소리가 좀 있었죠. 공식적으로는 대통령 청와대가 아니라 보건복지부 장관을 사고수습대책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됐으니까 지금 보시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컨트롤 타워의 장으로 돼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컨트롤 타워는 청와대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는 현재 정부가 분명하게 정리를 했다는 얘기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컨트롤 타워를 책임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원일이 위원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컨트롤 타워 논란이 있었죠. 어떻게 청와대가 이거는 아주 구체적이고 전문적 영역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원일이 위원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메르스나 사스를 경험했기 때문에 정부가 이거는 문재인 정부냐 박근혜 정부냐의 문제가 아니고 정부가 최소한 어떤 이런 문제가 한 3, 4년 단위로 변형된 바이러스가 창궐을 한다는 패턴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예산과 인력을 투자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어떤 정교한 매뉴얼을 가지고 이렇게 국민들을 어떻게 안심시키고 출입국은 어떻게 차단을 하고 또 확산되는 걸 어떻게 막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한에서 오는 교민들이 있으면 어느 지역에 이분들을 14일 정도로 이렇게 한번 감시를 하는 이런 정도의 매뉴얼을 아마 국민들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같은데
정작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기니까 컨트롤 타워 논란부터 있었거든요. 이 문제, 이 아주 구체적이고 전문성을 요하는 이 바이러스균에 대해서 청와대가 무슨 능력이 있어 이걸 컨트롤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보건복지부 좀 더 좀 좁히면 질병관리본부가 실제로 이 상황들을 장악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과거의 우리의 경험에 비춰봤을 때 우리 정부가 시스템적으로 좀 진전되지 못한 측면들이 이번에도 역시 좀 두드러진다라고 좀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논란 중에 이제 컨트롤 타워 논란이 나왔다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문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전문성을 갖고 있는 질병관리본부가 이 상황을 장악하고 지휘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늦었지만 뭐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병관리본부가 하다가 이제 보건복지부로 또 상급부처로 옮겼다는 거죠. 예. 근데 어떻게 부분이- 보십니까? 예, 그 부분이 이제 대응 매뉴얼이 없다라고 그러셨는데 그게 대응 매뉴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전염병 우리가 과거에 이제 메르스, 사스를 거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관심 단계, 주의 단계, 그다음에 경고 단계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져 있죠. 이 단계가 됨에 따라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최종 컨트롤 타워를 하다가 이게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이렇게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질병의 확산 속도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전염 속도, 그다음에 심각 정도 이런 거에 따라서 이 단계가 현재 나눠져 있는 거고, 그 단계에 따라 최종적인 컨트롤 타워가 지금 이제 경고 단계에 올라갔기 때문에 경계 단계로 올라갔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이제 올라간 겁니다. 좀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뭐랄까요? 매뉴얼이 없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는 좀 잘못된 것 같고, 이제 매뉴얼이 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과거에 사스 때는 못 모르고 지나갔어요. 공포 속에서. 메르스 때는 정말 극도의 공포감을 국민들이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또 한 번 올 거라고 많은 전문가들은 예측을 하고 있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외국에서 관광 온 사람은 그 사람이 출신한 지역, 전염병 발생 지역에서 왔다는 게 뜨는데 병원에서 자동으로 왜 우리 국민이 갔다 온 거는 뜨지 않느냐라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접해보지 못했던 케이스가 다양한 경로로, 전염병이라고 하는 거는 확산될 때 다양한 경로를 거칠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외양간이 조금 뚫린 거예요. 그러면 이때가 제일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른 때다. 지금이라도 그런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을 빨리 보건복지부가 이거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청와대도 도와주고 관계부처가 도와줘서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빠른 시간 내에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는 게 지금은 시급한 때가 아니겠느냐고 봅니다. 예. 한 가지 컨트롤 말씀을 드리면, 그 최근 보도를 보면 그 메르스 이후에 질병관리본부의 예산, 그 질병관리본부에서 요청했던 예산과 인력 문제가 진전된 게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제도와 수준을 좀 향상시키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방역 체계를 갖추는 어떤 시스템의 변화가 없었다는 보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이 문제가 이번 만약에 신종 변형 바이러스로 끝나면 다시 안 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제라도 이런 부분들은 여야 할 것 없이 좀 더 실질적 대응이 가능하게끔, 그다음에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실효적 대응이 좀 가능하게끔 어떤 충분한 어떤 매뉴얼과 시스템을 좀 확충하려는 노력들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예, 이 컨트롤 타워 문제는 말이죠. 메르스 사태 때도 그랬고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과연 어디가 컨트롤 타워가 돼야 하는 것이냐. 컨트롤 타워를 우리말로 하면은 최종적인 지휘소라고 하겠죠. 이 지휘소가 어디가 돼야 하느냐. 청와대에서 나온 이야기는 이틀 전에는 분명히 청와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현실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컨트롤 타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실무적인 차원의 컨트롤 타워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했던 것이 아니냐. 현장 기자들도 현재 이 컨트롤 타워와 관련해서 취재를 하고 있고요. 컨트롤 타워 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대처하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 하나 더 전해드리고 관련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짜 뉴스에 대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서도 이런저런 가짜 뉴스가 현재 SNS를 통해서 돌고 있습니다라고 여러분께 전해드렸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가짜 뉴스는 국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다. 관련 부처는 표현의 자유를 넘는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달라고 특별히 주문했습니다. 가짜 뉴스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강조합니다. 확산하는 신종 감염병에 맞서 범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할 때 불신과 불안을 조장하는
가짜뉴스의 생산과 유포는 방역을 방해하고 국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신종 코로나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무기는 공포와 혐오가 아니라 신뢰와 협력입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방역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들과 지역사회가 협력해 주신다면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 여러분께 들려드렸고요. 정치권에서는 오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민주당, 자유한국당 이야기 차례로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지금은 정치권이 정부의 방역 능력과 방역 대응을 신뢰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협력의 시간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런 점에서 과도한 불신과 또 우려를 유포하는 정치적인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사스와 메르스 사태를 거치면서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확립한 우리 방역 시스템에 따라서 치밀하고 냉철하게 대응해야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평소 준비하고 또 훈련하면서 확립했던 방역 시스템을 흔들림 없이 완벽하게 총력 가동하는 데 집중할 수 있는 담대함을 지켜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우왕좌왕 책임 떠넘기기, 무능한 정권의 민낯이 또 드러났습니다. 마스크 200만 개를 지원해주고 전세계 한 대도 긴급히 못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 우리 교민 격리 수용 지역을 선정하는 과정도 보면 아마추어도 이런 아마추어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지역 선정의 합리적인 기준과 설정한 방역 체계 방안을 현지에 있는 지역 주민들과 충분하게 소통을 했어야 합니다. 청와대는 아예 컨트롤 타워 역할을 포기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또 청와대와 여당, 정부 비판하는 데 좀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참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조금 이렇게 충분히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옛날 영화 중에 나는 당신이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메르스나 사스 때 지금 뭐 이 집권당인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한 얘기에 대한 뭐 기억들이 생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다른 것보다는 이게 굉장히 국민의 어제 제가 밤늦게 인천공항을 갔었는데 네. 굉장히 그 놀라운 장면을 본 게 그 많은 인파가 전부 마스크를 하고 있는 장면을 봤을 때 좀 무섭더라고요, 사실은. 그것은 국민 일반에 퍼져 있는 공포감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불안감. 예. 그럼 이거는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 황교안 대표가 저런 정도에서 비판할 수 있다라고 보지만 오히려 이런 문제는 국민들을 다독거리고 정부에 대해서 뭔가 좀 협조할 건 협조하는 모습을 취하면서 정부가 잘못한 부분을 질타하는 모습들이 오히려 뭐 어떤 수권 능력을 갖는 측면에서 그러면 이미지를 좀 제고시킬 수 있는데 찬스가 났다는 듯이 이렇게 좀 몰아치는 모습은 과연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반대로 얘기를 하면 아까 그 대기실에서 우리 박 교수님하고 이런 얘기를 나눈 게 정권이 자주 좀 왔다 갔다 할 필요는 있겠다. 왜 그런 얘기 하셨습니까? 왜냐하면 야당할 때 비판자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야당은 문제를 제기하는 집단 아닙니까? 또 여당은 문제를 해결하는 집단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 제기 집단과 문제 해결 집단 양쪽을 다 경험을 해야 상대가 어떤 어려움이 있겠냐를 이해를 해줄 수 있고 또 저 비판의 수위도 좀 조절할 수 있을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황교안 대표나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메르스 사태 때 민주당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했냐는 기억이 좀 생생하겠죠. 그걸 좀 되돌려주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지만 어쨌든 문재인 정부의 대응을 잘하고 있냐에 대해서 예리하게 비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주제는 다른 정치적 주제와 달리 국민들의 공포감과 불안이 굉장히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제1야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적극적으로 정부에 협조할 것은 하겠다. 다만 이런 부분을 좀 고쳐달라. 아니면 뭐 대응을 잘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국민들이 봤을 때 자유한국당이 그래도 좀 뭔가 든든한 이렇게 장난같이 보이는데 찬스다 이렇게 해서 좀 기회가 왔구나 해서 이렇게
정치적으로 좀 이렇게 날선 비판을 하면 사실은 국민들이 느끼는 지금 이 보편적 공포감에 과연 저게 거기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의문이 든다, 아쉬움이 있다, 좀 이래 봅니다. 박상원 소장께서 좋은 얘기 해주셨어요. 여당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야당은 문제를 제기하는 곳인데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정부와 청와대 정말 대응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이런저런 부분에서는 부족함이 보인다. 그런 면에서는 좀 더 애를 써달라. 야당도 적극적으로 돕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아예 그냥 비판의 방점을 두고 얘기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그냥 분명한 차이가 아니고요. 아다르고 어다른 정도가 아니라 국민들을 완전히 다른 안심시키는 데 얘기입니까? 예. 중점을 두고 이것을 병을 관리하는 데 초점을 두느냐 아니면은 불안과 공포를 확산시키는 데 초점을 두느냐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과연 지금 황교안 대표가 이런 얘기를 우리가 메르스 때 정부가 어떻게 했는지 다 기억하거든요. 청와대가 민경욱 대변인이 당시에 나와서 청와대는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라고 대문짝만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현 정부는 아니잖아요. 청와대도 보건복지부도 우리가 컨트롤 타워다 이러면서 서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메르스 때 기억하시겠지만 소위 말해서 확진자의 이동 그 동선을 갖다가 전혀 공개하지 않아가지고 온갖 추측과 루머와 정말 그것 때문에 얼마나 혼돈을 겪었습니까? 근데 이번에 평택 네 번째 확진자 같은 경우에 분 단위의 이동 경선을 다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한 거는 잘한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병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아쉬운 부분, 예를 들어 진천의 그런 그 연수원 같은 경우에 아파트가 있으니까 이런 거는 좀 다른 쪽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미국 보니까는 군부대로 가더라.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해준다 그러면 저는 뭐 얼마든지 국민들이 옛날에 한국당이 집권하던 시절에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대한정당의 모습이 보이는 건데 이거는 대한정당의 모습은 없고 오히려 공포와 불안만 조정하는 그럼 정치인이 할 일이 아니죠, 그거는. 예, 알겠습니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총선이 4월 15일 80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 말이죠. 예비 후보들이 얼마나 열심히 출근하고 퇴근할 때 인사하는 모습 많은 분들이 보시죠. 새로운 선거운동 모습이 아마 등장할 것 같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온 새로운 선거운동. 하태경 새로운 보수당 대표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새로운 보수당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민 직접 접촉을 자제하는 산무 선거운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산무 선거운동이란 명함 배포, 악수, 대화 이 세 가지를 자제하는 그런 선거운동입니다. 가급적 피켓을 들거나 어깨띠를 활용해서 거리 인사를 하자. 또 경로당 같은 다중이용 시설이나 인구 밀집 지역에서는 선거운동 자제하자. 개소식이나 당원 행사들도 연기하자. 이런 내용이 담긴 우리가 지침을 마련해서 오늘 바로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아마 새로운 보수당뿐 아니라 모든 정당 또 무소속 예비 후보들도 저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예비 후보들은 답답하겠어요. 자기를 알려야 되는데 말이죠. 예, 답답하죠. 답답하고 왜 저러는지 이해를 못할 바는 아니나 예. 뭐 쓴소리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최소한 이런 국가적 재난 사태라고 인식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으면 정당과 정치인은 빠져야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아닐까라는 생각은 좀 해봅니다. 생명이 위험한데 사람이 많은 곳에 가겠습니까? 공포가 확산되면 사람이 있는 곳에 가겠습니까? 악수를 하겠습니까? 엘리베이터에서도 서로 외면하는 게 지금 현상이고 공항에 나가보면 전원 10명 중에 9명 정도가 마스크를 하고 다니는 이 상황에서 악수를 안 하겠다, 배포를 명함을 돌리지 않겠다고 하는 이 정치인의 정당의 이러한 발표가 국민들한테 와 닿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정당과 정치인은 빠져야 되는 것이고 정부와 국민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컨트롤 타워가 있느냐 없느냐, 매뉴얼이 있느냐 없느냐,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선에 나가 있는 말단 공무원이 한 얘기와 청와대가 한 얘기가 공통적으로 일치하고 일관되면 국민들은 안심하는 겁니다. 가짜 뉴스를 엄벌하겠다라고 명령을 하기 이전에 가짜 뉴스가 나돌지 않도록 정부가 할 일을 제대로 차근차근히 매뉴얼에 따라서 하고 있구나라는 신뢰를 주는 것이 현재로서는 중요하지.
정치권이나 정치인이 나서서 이러겠습니다, 저러겠습니다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건 정말 아니다라는 이런 생각은 좀 지워버릴 수가 없네요. 네, 뭐 알겠습니다. 예, 박 교수님.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이런 전염병에 있어서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해서는 제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책이 손 씻기, 손 소독이에요. 그런데 예. 정치인들이 할 일은 우리가 과거에 메르스 사태 때 정말로 모든 기관 건물 입구며 할 것 없이 다 손소독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메르스 사태가 이제 잠잠해지니까 그게 다 빈통으로 남아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제일 먼저 빨리 보급하라. 이 얘기가 먼저 나와야 되는 건데 명함 안 돌리고 개소식 안 하고 지금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그것이 과연 본질이냐. 지금의 본질은 지금 공공기관 그다음에 다중이용시설 이런 데에 그 빈통으로 남아있는 손소독제를 갖다가 채워주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통해서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손소독과 손씻기를 할 수 있게끔 예산과 정치적인 지원을 해주는 게 지금은 정치인들이 할 일이지 이게 뭐 퍼포먼스로 마스크 쓰고 나와가지고 저렇게 하는 게 과연 국민들에게 이 병을 갖다가 극복하는 데 있어서 어떤 도움을 주느냐 좀 그런 점에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예, 박상원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뭐 이런 소설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대응을 할 때 아까 그 우리 황교안 대표 말씀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정치권이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진중함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사무선거도 좋고 이렇게 마치 이게 그 우리가 잽을 하나 날려서 득점을 하는 어떤 정치판의 기존의 패턴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또 뭐 우리 하태경 의원이 순발력이 있고 또 재치 있게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지금 국민들 이른바 유권자들이 어느 당에 질 건지 누가 관심이 있겠습니까? 당장 이 사태가 빨리 종식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렇다고 예. 본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민 전체가 갖고 있는 공포, 그다음에 이 전염병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리 순발력도 좋지만 좀 더 그 무겁고 진중한 어떤 그 마음을 좀 갖는 게 기본적인 자세가 좀 아닌가. 그러니까 너무 순발력 있게 재치 있게 1점을 따려다가 10점을 좀 잃는 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순발력도 너무 지나치면 때로는 이게 화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거를 앞둔 예비 후보들, 정당들의 답답함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시점이 과연 이런 식으로 국민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선전할 때냐. 그것보다는 오히려 손소독제라고 하더라도 지하철 입구, 뭐 버스 정류장 이런 데다가 뭐 지방자치단체 정부를 강하게 재촉을 해서 비치하도록 하고 이런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는 것이 지금 정치권이 해야 될 일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들 해주셨습니다. 아산과 진천 지금 현지에 계신 주민들은 상당히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정부가 우한에서 모시고 오는 분들을 아산과 진천 두 지역으로 나눠서 2주 동안 격리하도록 하겠다. 그다음에 아무런 증상이 없으면 집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아산과 진천의 그 수용시설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이렇게 가까운 곳에 사람이 살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그분들을 모신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어젯밤에도 보건복지부 차관, 행정자치부 차관도 현장을 갔던 것 같은데 지역 주민들에게 상당히 큰 비난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원일이 의원? 네, 뭐 비난을 받은 정도가 아니라 뭐 머리채를 잡히고 아주 몸싸움에 시달릴 정도로 복지부 차관이 굉장히 호되게 질타를 당했습니다. 지금 김광립 차관이 주민들 근처로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네요. 한번 예. 아이고 뭐 물이 날아온 것 같고요. 예. 보건복지부 차관이 주민들과 대화하고 설득하기 위해서 갔지만은 대화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군요. 안 됐죠. 지금 상황은 뭐 트랙터 같은 거는 치워져서 차량 통행은 지금 확보가 된 상황이고 주민들은 인도에서 계속 시위와 집회를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김관희 차관 상당히 바쁩니다. 어젯밤에는 현장을 갔다가 오늘은 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 나와서 아산과 진천의 주민들에게 미리 충분히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부의 최종적인 선정 과정에서 발표된 그 지역의 소재 시설과 다른 시설들이 언급이 됨으로써 특히 지역에 상당한 불만과 혼선을 초래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만약에 충분히 있었다면 저희가 분명히 지자체나 관련된 시설 또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도 충분히 소통하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순서였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사전에 해당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고 양해를 구하는데 소홀함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점에 대해서 해당 시설의 이 지역에 대한 그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더 갖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아쉬워하는 것 같습니다. 또 상황이 워낙 긴박하게 돌아갔다는 측면은 이해하더라도 정부가 처음엔 천안이 얘기되다가 천안에서도 뭔가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당초 우한에서 돌아올 교민의 수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아지니까 천안에서 슬며시 아산과 진천으로 바뀌었다는 말이죠. 물론 정부가 그때마다 일일이 설명하고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기는 어려웠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반발을 보면은 정부에 대해서 왜 우리만 이런 짐을 지느냐라고 하는 강한 불만의 소리가 느껴져요. 네, 충분히 뭐 대통령도 아까 공감한다고 그랬잖아요. 공감은 하는데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런 부분들이 좀 미숙한 대응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로 이미 194명을 자국으로 이동시켰지 않습니까? 이제 그분들이 공항에서 군 기지 공항에서 검역을 받았고 그리고 미군 기지에서 이제 있으면서 정밀 검사를 받고 있잖아요. 물론 미국이라는 지역이 워낙 땅덩어리가 넓고 외진 곳에 군부대가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런 시설을 활용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군 시설이 뭐 주민들과 인접한 지역에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이제 관리의 책임 문제도 있다 보니까 공무원 연수원이라든지 관련된 이런 연수원 중심으로 아마 찾아봤을 것 같은데 좀 뭐 예를 들어 군 병원 같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다른 미국이나 일본의 사례를 갖다가 조금 더 좀 고민을 했으면 어떨까 이런 부분들이 아쉽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방금 보건복지부 차관이 얘기했듯이 좀 본인들도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그렇게 했다 죄송하다 이렇게 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지역을 갖다가 선정하고 이럴 때 지금이라도 관련된 어떤 외진 시설들 가급적이면 물론 공기중으로 전파되지는 않지만 국민들의 불안감 또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생각해서 조금 더 장소에 대한 고민을 우리 정부가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미국 같은 경우는 군 기지에 미국인들 195명인가요? 네. 이제 다 돌아오게 되면 군 기지에서 격리 조치하겠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군 시설 또 지금이 계절적으로 겨울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우리 정부로 하여금 좀 고민을 깊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이 부분을 조금 간과한 것 같아요. 일이 이제 갑자기 커지니까. 그러니까 아까 컨트롤 타워 논쟁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게 그 보건복지부 차관이 대응해야 될 문제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 교민분들을 어느 지역에 격리 수용할 것인가의 문제는 이런 부분이야말로 좀 청와대가 나서서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해야 될 문제인데 뭔가 좀 상황에 쫓겼다는 느낌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 판에 자기 동네에 뭐 좀 멀든 가깝든 현실적으로 이게 전염성이 현실적으로 있든 없든 간에 내 사는 동네 옆곳에 이것이 온다 하면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어느 지역 주민들이 이걸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가 약간 그 상황에 좀 몰려가고 쫓겨가면서 좀 적극적으로 일을 결정한다는 느낌을 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뭐 미국의 경우라든지 우리가 뭐 이 교민들이 어느 공항을 들어오는지도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것보다는 군공항도 있지 않습니까? 예. 외곽에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 어떤 공포감을 진정시킬 수 있는 이렇게 바이러스도 무섭지만 공포감도 무서운 것 아닙니까? 공포감의 전염 속도가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훨씬 빨리 확산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나 그 총리실은 공포감을 좀 진정시키는 쪽에서 좀 이렇게 숙고를 해서 하나하나의 좀 이 대응 매뉴얼이 나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산과 진천 주민의 반발, 조금 전에 보건복지부 차관이 국회에서 사과하는 발언 여러분께 전해드렸는데 보건복지부 장관은 또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잘 들어보시면 차관의 이야기와 약간은 이야기의 방점이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실 것 같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세심하게 했더라면 반발을 원천적으로 피할 수도 있었다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만은 왜 제가 세심하다고 말씀드리냐면 이곳에 그 격리 생활을 하실 분들은 전혀 증상이 없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안심하기 위해서 아무 증세가 없는 분들을 격리 수용해서 2주간 따로 이제 생활을 관리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주민들이 이해를 하시면은
그렇게 우려하실 것이 없다는 것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고 또 그러한 것을 사실을 정확하게 주민들에게 알려드리는 것이 주민들의 반발을 막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진솔하게 지금 대화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전에 뉴스 보니까 정세균 국무총리가 현장을 간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오후 한 3시, 3시 반쯤에 아산이든 진천이든 가서 주민들과 대화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갈 예정입니다. 가겠죠. 가서 좀 설득을 좀 해야 될 상황인데 진천 같은 경우가 좀 심각하다고 좀 보는 것이 그 시설에서 반경 1km 이내에 지금 10,000명 단위의 아파트 단지가 있고 아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학교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반발이 단순한 님비로 인해서 지역 이기주의 때문에 여기는 안 돼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아파트라는 거주 공간과 그 격리 시설의 거리가 1km 이내면 너무 위험하지 않느냐라는 이런 합리적인 그런 지적.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아니라 이 취약한 어린이들이 있는 학교하고 가깝다. 그렇다면은 이 휴교라든지 다른 조치는 무엇인데 대안이 뭔데라는 질문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답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종합적인 대안을 가지고 국무총리가 직접 내려가서 주민들을 설득하겠다. 이렇게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소식을 여러분께 중점적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정치권 소식은 오늘은 전해드릴 시간이 부족하네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오늘 세 분이 충분히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지금 정부와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국민의 불안과 공포 확산되지 않도록 사라지도록 일치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럴 때 한 표 더 달라, 우리를 지지해달라 이렇게 인사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세 분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